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한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내 거취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의 권고에 대해 당 중진들이 거부하거나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면서 혁신위는 이를 권고가 아닌 정식 안건으로 당 지도부에 제안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이달 초 인류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제안했습니다. 당내에 파장을 일으킨 제안에 응답이 없자 인 위원장은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 열흘 전에 제가 좀 여러 사람 통해서 뵙고 싶다고 그랬는데 네.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소신껏 지적하라,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도 들었다면서 혁신위 활동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첫 제안 이후 줄곧 김기현 당대표의 대응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혼선을 일으켜선 안 된다. 급발진으로 당의 기강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던 김 대표는 대통령까지 동원된 압박에는 강한 경고로 대응했습니다.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 혁신위원회와 직접 총선 대응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김 대표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인 위원장의 요구를 지도부에 관철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당 지도부 등의 불출마, 험지 출마를 제안이 아닌 정식 혁신안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당 지도부가 공식적인 대답을 내놓도록 압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내일 오전 인요한 위원장과 긴급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취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혁신위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인데 면담 내용에 따라 당 지도부와 혁신위의 갈등이 다음 주부터 격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당 혁신이 시급하다면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4명의 의원만으로 출범을 알렸는데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는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 아래 공동행동을 선언했습니다. 본인들을 비이재명계가 아닌 혁신계로 불러달라며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민주당이 도덕성과 당내 민주주의, 비전 정치 이렇게 3가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총선도 비호감 총선으로 갈 것이고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 무승부 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강성 지지자, 강성 유튜브와 결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쓴소리를 하거나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면은 수박으로 낙인 찍고 앞으로 경선 때 두고 봐라 반드시 낙선시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당내 수십 명에 이르는 비주류 의원 가운데 단 4명만으로 출범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과 뜻이 같다는 걸 늘 확인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확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선 누가 내 사람처럼 용기 있게 할 수 있겠냐거나 비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뜻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앞서 이원욱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에 대해선 대표가 판단할 일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고향인 안동에 출마해 당 혁신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은 친명계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결심을 하면 친명계도 결심할 거고 비명계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결심하는 것 자체가 총선 승리의 최대 전략이다. 원칙과 상식은 탈당에는 선을 긋고 한 달을 변화의 시간으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는 해당 의원 4명을 수박이라고 부르며 탈당하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처음으로 발표를 한 이후 급속도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편입 효과에 대한 연구,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서울은 25개 자치구로 이뤄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발의한 김포 서울 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2025년 1월부터 김포는 서울의 26번째 구가 돼서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이름이 바뀝니다. 다만 단계적 통합 방식에 따라 통합 6년 뒤인 2030년까지는 당초 김포시 소속으로 받던 세제 혜택도 계속되고 현재 김포시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도 유지됩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에 김포를 편입시키겠다는 깜짝 발표에 이어 당내의 특별위원회 발족, 이후 2주 만에 특별법 발의까지 급속한 진행 속도의 배경에 조경태 위원장은 강력한 실천 의지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른바 메가서울 계획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원칙으로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가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발표 대신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서만 여론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곧 찬성 의견이 많아질 것이란 자체 전망만 내놨습니다. 이 법률안이 발의가 되면은 찬성률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 효과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울시와 김포시의 공동 연구도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질 거고요. 연말 전후해서 상당히 진정된 형태의 분석 결과를 시민들께 여소야대 국회 구도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야당의 찬성이 필수적이지만 야당과의 대화 시도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선거용이라면은 어깃장을 놓는 거지요. 본인들이 이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에 가서 맨날 그 이불 쓰고 막 통곡하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국민의힘은 부산, 광주 같은 도시들도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특별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른바 메가시티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확연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오늘 만남은 메가시티 논란 전에 합의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국민의힘이 김포 편입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3자 회동의 주목도가 높아졌습니다. 당초 교통카드 정책과 수도권 매립지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관심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집중됐습니다. 시작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 그러나 헤어진 뒤 브리핑은 소속 정당에 따라 별도로 열었습니다. 혼자 취재진 앞에 선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정부는 모든 걸 거꾸로 하고 있다며 김포의 서울 편입에 일관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국민의 70%가 현실성이 없는 정치 총선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일입니다. 아마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임을 주관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메가시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김 지사와 상당히 다르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이게 뭐 선거를 앞둔 사실상 불가능한 논의 제기다 이런 상황 인식을 이게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짧은 시간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소속이면서도 메가시티에 부정적이었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적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이제 낡은 행정체제 개편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메가시티에 대한 수도권 지자체장 간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가운데 오 시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